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당초 예정일보다 2주 정도 활동 단축을 사실상 확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당초 예정이었던 9월 중순까지의 혁신위 활동이 이번 달 말에 끝을 맺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노인 폄하 발언 등으로 설화에 오른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적폐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김은경 위원장의 개인 가정사 논란까지 터졌죠. 앞서 김은경 위원장이 대한노인위에 사과하러 간 자리에서 남편과 사별한 뒤 시부모를 18년간 모셨고 작년 말 선산에 묻어들였다. 어르신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산 적은 없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신우이라고 밝힌 김진아 씨의 글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 김 씨는 김은경 위원장에 대해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를 포함해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고 시부모는 공경심은커녕 18년 동안 김은경에게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김은경 위원장의 아들이 직접 네이트판을 통해 김진아 씨의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돌보고 두 아이를 키우며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머니와 저희들이 삶이 이렇게 부정당하니 너무나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으로 가족을 공격하는 일은 제발 멈춰주기 바란다 라고 글을 올리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와 제가 나눈 카톡 기록, 상속 포기 결정문,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께 보내신 편지라며 해당 사진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혁신위 관계자는 김은경 위원장이 혁신위 마무리 이후에 형사 절차 등을 포함해서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개인사까지 들춰내는 것일까요? 꼭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던 것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개인 가정사는 가정사로 끝나야지 이렇게 전 국민에게 알게 하려는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흔들려는 것이겠죠. 물론 개인 가정사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 또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문제를 국힘당이 물고 늘어지면서 또 정쟁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힘당의 이철규 의원은 이런 부류에게 거대 야당의 혁신을 맡긴 사람은 같은 부류로 보인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또 결국에는 기승전 이재명입니다. 한심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개인 가정사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김은경 위원장의 입장이 있을 거라는 선에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이 고모라는 사람이 TV조선과 인터뷰를 통해서 18년간 시부모를 모셨다는 게 명백한 거짓이기에 글을 쓰게 됐다면서 글에 쓴 내용은 전부 사실이고 김은경 위원장 측에서 반박을 한다면 자료를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 떠나 TV조선과 인터뷰를 했다는 데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튼 예상보다 혁신위가 일찍 마무리되는 만큼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도출안을 좀 내주면 좋을 텐데 어떤 내용들을 담아낼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편 윤석열이 변도 먹을 기세로 충성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등 여러 국가들이 새만금 잼버리에서 조기 퇴소를 하면서 반쪽짜리 행사가 돼버렸습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되었더라면 모든 것이 윤석열 때문이라고 기레기들이 총동원을 해서 물고 빨고 했을 텐데 환자가 속출하면서 반쪽짜리가 되자 또다시 전 정권 탓으로 일관하고 있지요. 어쩌면 내년 1월에 열리는 2024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도 이번 잼버리꼴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냥 이 정권에서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잼버리 현장에서는 강제 화장실 청소에 뿔난 공무원들이 보이콧을 하려 한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 환경 정화를 돕는 것으로 알고 현장에 왔더니
누렇게 때가 낀 변기를 닦으라고 한다며 협의가 없는 즉흥적인 강제 동원 명령은 이제 듣지 않겠다면서 시군에서 동원된 공무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공무원은 아무런 도구도 없이 갑자기 화장실로 보내서 누런 때를 벗기라고 했다. 그러나 변기도 새 제품이 아닌 헌 것으로 보였고 전문 업체에서 약품을 사용을 해야만 청소가 가능한 수준이었다라고 말을 했으며, 또 다른 한 공무원은 조직위는 공식적으로 동원을 요청하는 대신에 총리도 청소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라는 식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앞으로는 무리한 동원 명령은 거부할 생각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료진 수당도 더 주기 싫어서 진료 거부까지 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공무원들에게 총리도 청소하는데 니들이 뭔데 청소를 안 해? 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만만한 게 군인이고 만만한 게 공무원입니다. 그래놓고 문제가 생기면 전부 꼬리 자르고 윗놈들은 다 책임 피해가고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지요. 중요한 건 이 정권의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뭐든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이 독재자식 군림 행태, 딱 윤석열스러운 짓이죠. 그런데 그런 자가 또 있죠.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동관, 연일 이동관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제 KBS가 추가로 또 한 건 해냈습니다. 이동관 부부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한 뒤에 파생 금융상품에 각각 수억 원씩 투자해서 큰 배당 수익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 말에 이동관이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를 31억 9천만 원에 팔아 부인의 은행 대출 8억 원을 갚았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증여 문제가 불거졌죠. 자, 그런데 부인 명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 말고도 증여 의혹이 있는 부분이 바로 또 있는데, 재건축 아파트 매도 몇 개월 뒤에 각각의 명의로 ELS라는 파생 금융상품에 수억 원씩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투자해서 두 부부가 받은 배당 수익이 5억 3천만 원이고 이 중에 이동관 부인 몫은 3년에 걸쳐 모두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 역시도 증여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동관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했고 수익률이 연 20% 전이었다고 밝혔는데 당시 아내는 별도의 소득이 없었다는 것이죠. 배우자의 투자 금액이 면제 한도인 6억 원을 넘겨서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에 KBS는 이동관 측에 투자금의 출처와 액수, 증여를 신고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여서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와 투자 액수를 밝히지 않겠다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련하시겠습니까? 이 정권 인사들은 전부 개인정보 아니면 개인 프라이버시 운운하면서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거부를 하며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딱 윤석열스러운 행동들이죠. 실컷들 버틴겨 보십시오. 어차피 탄핵하면 될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